안녕하세요. 비누시안 타로입니다. 2014년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총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비행기 MH370 편이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뭐 곧바로 추락한 것이 아니고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뒤 아무런 교신도 없이 거의 7시간 정도 더 날아간 것으로 밝혀졌고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행기 동체와 블랙박스, 탑승자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은 현대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해결 실종 사건, 그리고 MH370 편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카드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비행기는 베이징으로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교신을 하고 나서 비행기 위치를 알려주던 신호가 갑자기 끊겨졌고, 이 비행기는 원래 가야 할 중국 방향이 아니라 기술을 반대로 돌려서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러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목적지를 바꾸려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비행기 MH370의 실종은 바로 이 수상한 방향 전환에서 시작되는 걸로 보여요. 그 비행기가 출발할 당시만 해도 기내에는 무슨 이상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승객들은 평소처럼 베이징으로 가는 야간 비행기에 올랐고, 승무원들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거죠. 이 비행기가 자신들이 그 베이징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객기가 민간 관제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 수색은 마지막 신호가 잡힌 남중국해에서 시작했었다는데, 그렇지만 실종 이후 조사단이 그 군 레이더 기록을 다시 분석하면서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이 비행기는 이미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그 반대편 안다만해로 이동한 흔적이 포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색팀은 처음 찾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바꾸게 된 거고, 그러니까 수색대가 엉뚱한 바다를 찾고 있는 동안에 여객기는 이미 정반대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그 뒤에도 오랫동안 비행을 했었던 거로 그렇게 조사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소란이라던가 뭐 저항 같은 그런 모습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또 비행기에서도 단 한 번도 구조 요청이나 다급한 그런 교신도 없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밤중이었기 때문에 기내에 있던 사람들은 항로가 바뀐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아니면 이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아, 물론 카드만으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23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는 건 적어도 자신들에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비행기는 그렇게 구조 요청도 보내지 않은 채 교신이 끊겼고, 또 곧 이어서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기계가 고장나서 우연히 만들어진 항로라고 보기에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납치 가능성과 함께 가장 많은 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기장이었는데, 항공기 구조와 관제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기장 혼자 항로를 바꾼 건지 아니면 부기장도 함께 한 건지 또 아니면 조종석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상태죠. 또, 이 카드 쭉 나열된 걸 보면 항공기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끊기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당황해서 통제력을 잃었다기보다 정보와 항공기 움직임을 제한된 어떤 사람이 꽉 쥐고 있었던 흐름이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지고서도 계속 그러니까 한 7시간 그렇게 가까이 비행을 계속 한 거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 7시간을 비행기가 간다는 건 인천에서 발리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누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는지 승객들은 또 어떤 상태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7시간 더 날랐다 하는 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그거는 관제탑과의 교신은 완전히 끊겼지만 비행기에 설치된 통신 장비가 그 인마스 위성과 자동으로 접속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기계는 계속 아직 비행 중이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있었던 거죠. 그 조사단의 유력한 분석에 따르면 비행기는 남아있던 그 연료를 모두 이렇게 소모할 때까지 아무런 교신 없이 계속 날아갔고, 마지막에는 연료가 고갈되면서 엔진까지 멈춘 것으로 추정했다는데, 그리고 이 비행은 누군가 계속 조종했다기보다 어느 시점부터는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냥 비교적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기내 사람들 상태에 상관없이 항공기만 그냥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날아갔던 거죠. 유령 비행처럼. 그러니까 당시 수색 때는 남부 인도양 깊은 바다를 계속 뒤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종된 지 거의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뒤 그 수색 해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뭐 5,700km 그 정도 떨어진 레위니옹 섬 해안에서 주민들이 날개 부품인 플래퍼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비행기가 인도양에서 추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첫 물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대가 바다를 이렇게 뒤지는 동안 비행기 잔해가 먼저 육지로 떠밀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본체가 있는 곳은 여전히 알 수도 없는 상태고 또 남부 인도양은 그 육지와 주요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광대한 바다인데 정확한 추락 지점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 수심 수천 미터 해저를 하나하나 뒤져야 하는 힘든 작업인 거죠. 수색 작업은. 그래도 그 수색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확보한 자료하고 또 발견된 잔해를 다시 분석하면서 새로운 추정 구역을 다시 제시했고, 그 2025년도 말부터 그 2026년 초까지 남부 인도양 수색도 다시 진행했고,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색 계약을 2027년 6월까지 연장한 걸로 발표했어요. 그 후에도 비행기의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잔해들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제일 중요한 동체하고 블랙박스 탑승자들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예요. 동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게 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납치였는지, 아니면 기내 비상 사태였는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기장의 집에 있던 개인용 비행 시뮬레이터에서도 의심스러운 기록이 발견됐는데 그 삭제된 자료를 복원해 보니까 남부 인도양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비행 경로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항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 기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진 이유 중 하나였어요. 또 인터넷에 세 개의 물체가 여객기를 둘러싼 뒤 삼광과 함께 사라지는 열화상 영상도 퍼져 있었는데 그거는 공식 자료가 아니고 특수 효과를 이용해 만든 조작 영상으로 분석됐다고 해요. 이번 리딩은 한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준비하게 됐는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처음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 239명이나 실종되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게 무엇보다 비행기와 함께 돌아오지 못한 그 239명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동체와 블랙박스가 발견돼서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일부는 육지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인도양 깊은 곳에 다 갇혀 있네요. 이상 비너시안 타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